주세입니다. 최근 장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이 당일 순환매도 아주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급등주 따라잡기보다는 순환매에 집중해 선취매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이슈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테마 섹터 분석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야놀자 관련주 탑3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놀자와 관련된 최근 이슈부터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 야놀자, 젊은 고객들이 여행 간다는 말보다 놀러 간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가 난 브랜드명인데요. 지금은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바이럴에 올라서기도 했지만 이 초창기 야놀자의 이미지는 모텔 예약 어플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실 과거 모텔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모텔의 이미지는 그리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야놀자는 모텔이 가진 부정적인 느낌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7월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글로벌 여가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력까지 생긴 이 야놀자는 인터파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인터파크는 국내 공연 예매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행 패키지 상품 구성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야놀자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파크는 엔터테인먼트와 투어, 쇼핑, 도서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부분은 비상장 법인인 인터파크로 분할해 야놀자의 자회사로 넘어가게 됐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인터파크는 나머지 사업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게 되면서 사명을 그레디언트로 바꾸게 됩니다. 쌤, 인터파크가 야놀자에 인수됐으니까 이 그레디언트도 야놀자 관련주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레디언트는 인터파크와는 무관한 회사가 됐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리오프닝 종목들이 최근 상승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그레디언트가 야놀자 또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파크의 지분 70%를 매각하면서 풋옵션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5년 뒤 분할된 인터파크가 다시 증시에 재상장하게 되면 남은 지분 30%를 야놀자에 팔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주가를 보실 때 이 점 참고하셔서 흐름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조 투자금의 인터파크까지 품에 안은 야놀자. 사실 이 야놀자 상장설은 꾸준히 나왔었던 이슈였는데요. 야놀자는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상장을 목표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었지만 그리 속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면서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2배의 수익률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국내 증시에서는 이 정도의 몸값을 인정받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야놀자가 눈을 돌린 건 바로 미국 증시였습니다. 야놀자는 본격적으로 올해 3월부터 구글 출신 COO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와 함께 IPO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장 시점이 거의 임박해 있는 만큼 IPO 준비는 사실상 거의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야놀자 상장 임박 소식에 상장 흥행 여부 역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외 증시 조정으로 인해 이 IPO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인데 야놀자의 빠른 상장 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야놀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야놀자 상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야놀자 관련주 탑3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최근 야놀자 상장 소식에 수급이 다시금 강하게 붙어준 만큼 이 야놀자 관련주 중 대장주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에 60억 원을 투자한 이후 1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야놀자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테마주 특성상 연관성만 있으면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비중 관리와 단기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SBI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창투사이기 때문에 투자 관련 이슈로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곤 하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야놀자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1년간 조정을 주면서 과대납폭 이후 지난 3월부터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4월 들어서 이 야놀자 상장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 30% 가까이 상승세가 나온 만큼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야놀자가 하반기 상장을 준비 중인 만큼 관련 이슈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 반등이 1,600원 선에서 나오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윙 목표 구간으로 월봉상 저항인 2,100원 목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주 IB 투자입니다. 아주 IB 투자 역시도 지난 2020년 야놀자에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적이 있어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아주 IB 투자의 경우 지난 2020년 크래프톤 상장 소식으로 인해 지분 소유가 부각되며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야놀자 상장 이슈가 부각되며 2차 파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IB 차트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가 120주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120선 이탈 여부가 곧 손절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는 헤드앤숄더인 4,700원, 2차 목표는 5,200원 부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 하나투자증권은 자회사인 하나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400억 원을 투자한 이력이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보통주 외에도 하나투자증권 우와 같은 우선주도 관련 이슈가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의 경우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로 매매하시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하나생명 역시도 관련 이슈가 엮여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하나투자증권의 경우 야놀자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에서는 두나무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4월 두나무에서 뉴욕증권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11월에는 두나무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재차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앞선 두 종목보다는 야놀자 이슈가 두나무에 비해서는 크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시 4,600원 구간 짧게 손절가 잡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야놀자 관련주에 다음 수급이 들어올 때 움직임이 없다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술적 분석은 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야놀자 관련주 탑3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G7 테마가 확실한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진행 상황이 명확한 테마군으로 종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이 테마 종목은 비중 조절과 단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주아!